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재밌는 뉴스가 하나, 제목이 있어가지고, 뉴스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선당후곰? 참, 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 곰이 뭔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고민이래요, 고민. 자, 제목입니다. 선당후곰 안 돼요. 미달 미계약 확산, 줍줍도 미분양, 대세하락 전조일까? 그러면서 TV 이게 MTN TV 화면 캡처한 건데 무더기 미분양, 그러니까 지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확산되나. 지금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뭐 거의 33%가 미분양이 미계약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난 거냐면 꼭지치고 조금 빠진 다음에 조금씩 미분양이 늘다가 나중에 대거 미분양 사태가 이제 서울까지도 그렇게 전형되는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과거 60년 동안 미분양과 관련된 또는 입주 물량과 관련된 또는 역전세랑 관련된 그런 그래프를 데이터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볼게요. 비즈니스 워치네요. 집 이슈 아파트 청약 선당 후검 안 돼요. 미달 미계약 확산. 그래서 신문기사의 앞부분만 캡처했어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거는 미분양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도 줄고 매수 심리도 줄고, 그야 뭐 대출과 금리 그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는 집값 고점 인식에, 그동안은 대출이 안 되고 금리가 높아도 집값 오를 것 같으면은 막 분양받고 매수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소식이 나오고 지역마다 하락하는 게 나오니까 집값 고점 인식, 만약에 여기서 빠졌을 때 2년 3년 있다가 내가 입주할 때쯤 돼서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때 못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 시장도 균열된다, 이제 이 얘기겠죠. 지방에서는 미분양 가능성, 수도권도 옥석 가리기 활발. 당연히 모든 게 동시에 미분양 나진 않겠죠. 그 중에 괜찮은 거는 계속 청약이 되고 뭐 경쟁이 높고 하는데, 그 중에 좀 껄끄름한 거는 이제 뭐 미분양도 나고 그러면서 옥석이 가려진다고 보던데, 그 과정 항상 거치죠. 청약 포기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선당 후곰이란 일단 청약에 당첨된 후 고민한다. 원래 이게 선당 후사잖아요. 먼저 당을 생각하고 나중에 개인을 생각하라, 뭐 공익을 생각하고 나중에 개인을 생각하라, 이건데 재밌게 말을 붙였어요. 선당 후 곰, 고민이 붙였네, 글씨를. 그러면서 선당 후곰도 옛말이고 이제는 아예 청약도 포기해라, 그런가 봐요. 자, MTN 무더기 미분양 수도권으로 확산되나,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기사 캡처한 거예요. 자, MTN 뉴스입니다. 지방 아파트 무더기 미분양 수도권으로 확산되나, 이제 그 영상 기사입니다. 제가 영상 기사 중에 그냥 제목만 캡처했어요. 내용은 뭐 뻔하니까 다른 기사 하나로 딱 퉁칠게요. 자, 서울경제 상세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걸 쭉 읽어볼게요. 대세하락 전조일까, 분양시장 이상 신호, 집슐랭. 부산, 천안 등에서 무더기 미계약, 무순위 청약에서도 대거 미분양, 전국 미분양 2개월 연속 증가, 주택산업 분양 경기 전망도 뚝 해갖고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줍줍도 미달된다. 부산 사례를 들었는데 절반이 넘는 122가구가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무순위는 청약 통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추첨이죠. 그리고 그 1대1 안 넘으면 뭐 선착순으로 그냥 되는 거죠. 충남에서도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도 했지만 20가구가 미달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만 하면 다 당첨된 거죠. 왜냐면 미달이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미달이어도 일정 점수 안 되면은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무슨 어떤 커트라인에서 떨어지죠. 근데 부동산은 미달이면은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안 그랬는데. 무순위 청약은 보통 우리가 줍줍으로 그 별명을 붙인다. 왜냐면 하여튼 주수면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또 본 청약에서 흥행을 하고도 과반이 넘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그렇게 나온 물량은 이제 무순위 물량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달되는. 그래서 이제 서진영 대한부동산 학회장, 그러니까 학회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이익단체죠. 부동산 업자들, 그다음에 아마 건설사들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대학 교수들도 있고, 하여튼 부동산이랑 관련된 공부를 하자는 얘기니까. 근데 항상 할 말 없으면 양극화가 될 거래요. 여기는 그래도 오를 거야. 다만,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분양 경기 실사 지수 HSSI 전망도 최근에 76.2로 그냥 뚝 떨어졌네. 100 깨진 지는 꽤 됐네요.
올 6월 달에 100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분양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최저 찍겠어. 76.2, 100 미만으로. 오피스텔도 미계약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사례를 듣고 마이너스 프리엄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마이너스 또는 무프리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 인터뷰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그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뭐 당연히 뭐 청약 시장도 안 좋을 거고 경매 시장도 안 좋을 거고 다 파급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각종 통계가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이 11월 달에 1만 4천 가구가 넘었대요. 2개월 연속 증가인데 이게 늘다 줄다 이럴 수 있어도 2개월 연속 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 추세가 되는 거죠. 이게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래요. 그리고 분양경기 실사지수도 76.1을 기록해서 상당히 안 좋다. 또 서진영 나왔어. 이분은 동진도 아니고 서진이야.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는 지난해 같은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항상 이렇게 이쪽은 그래도 괜찮아. 아직 먹을 거 있어. 이제 항상 전제를 깔죠. 이분의 특징이 그래요.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나오는데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다 안 좋지는 않다. 이제 항상 쉴드를 쳐주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7월 달에 8월 달 금리 인상을 맞춘 박승총재 인터뷰가 있었죠. 그때 아파트가 30년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초에 6개월 만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요거 30년 폭락에 주장했던 박승총재 벽두부터 또 폭락설을 재주장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안 했던 얘기를 했어요. 미분양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미분양.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과거도 항상 미분양 사태가 났어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 누가 청약을 하고 누가 분양을 받고 그러냐고. 왜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9억 5천 돼 있으면 어떡해. 옛날에는 막 11억 12억 갔었는데 이제는 하락하는 기조니까. 자, 그거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1960년부터 60년간의 입주 물량, 미분양, 임대 말소 물량, 서울 아파트 비중,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그 빌라들의 그 비중이에요. 보면 일단 빨간색은 입주 물량인데 당연히 1959년에 첫 아파트가 탄생된 이후로 여기 종암 아파트, 종암동 있죠? 고려대 근처 종암동 1호 아파트가 1959년에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10년 동안은 거의 아파트가 없었지. 뭐 0. 몇 프로야, 0. 몇 프로. 그러다가 60년대 말부터 이제 아파트가 쫙 늘어서 3.9%까지 갔네.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7% 갔다가 이게 아니네. 여기 프로티지를 이렇게 프로티를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3.9%, 7.9%, 29%, 아니 19%, 26%, 35%, 42%, 50%, 이제 2000년 돼서 50%가 넘었어요. 54%, 2010년대 58%, 2015년에 58.6%, 좀 줄었네. 그 다음에 2020년에 58.5%.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는 넘은 적이 없어요. 경기도는 아마 60% 후반인가 그런데 서울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지을 땅이 없는 거죠. 계속 재건축만 하고 재개발을 해야지 되는 거라서. 근데 수도권이나 지방은 빈 땅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리고 요 빨간 거는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그 다음에 79년도 입주할 때 요때가 음마아파트 입주할 때가 가장 또 피크였고요. 그 기록을 깬 게 88년 전후 올림픽 전후 때 이때 목동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들 대부분의 주공아파트들이 입주했죠. 개포주공 입주는 70년대 80년대고 그 다음에 노원구 같은 그런 쪽의 주공아파트는 80년대 후반 이때예요. 그 다음에 또 입주한 게 2000년 전후에 IMF 직후에 밀렸던 거 왕창 분양했죠. 입주했죠. 그 다음에 2004년도 5년도에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8년도 9년도에 엘리트레파 잠실 그쪽 관련돼서도 많이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입주 물량이 없다가 2019년 이때 헬리오를 비롯한 고덕 입주 물량 서울에 엄청났고, 그 다음에 향후 2023년도 4년도에 서울에 또 왕창 입주하죠.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이죠. 지금 저는 그쪽 지나가진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저는 지도로만 보고서 신문이나 보고 한 1, 2층 졌나 그랬더니 한 6층까지 올라고 그랬대. 어휴, 되게 빨리 짓네. 하여튼 세계 최대 아마 단지가 될 거예요. 12,000세대니까. 지금 만 세대가 안 되는 헬리오가 가장 많은데, 자, 문제는 이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 쫙 이렇게 확대했어요. 1986년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올림픽 때 입주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었고요. 자,
입주 물량이 언제 늘어나냐면요. 상투일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 2006년 버블 세븐일 때 상투를 볼게요. 이때 입주 물량이 없었어요. 없죠? 입주 물량이 계속 줄었어.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는 게 이게 엘리트레파 입주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미분양이 거의 제로 상태야. 항상 워낙 입주가 많으니까 기본으로 깔린 건 있죠. 항상 미분양은 있죠. 근데 이게 바닥에서 오히려 줄었어. 잘 보시면 입주 물량이 바닥이고 미분양도 바닥일 때 상투를 쳤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약간 시차를 두고 미분양이 증가하네. 이때도 96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는데 시차를 두고 미분양이 늘어나네. 이때 물론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죠. IMF 극복하면서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됐고요. 그렇죠? 늘어나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국면이 여기거든요. 요 정도 국면이에요. 여기에요. 입주 물량이 계속 없죠? 아마 올 여름 정도가 제일 바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부터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납니다. 2023년도에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24년도까지 계속 늘어요. 이때 그 둔촌주공 입주하고 주위에 또 입주 엄청 할 거예요. 아마 잠실, 진미크 여기도 이 정도 24년도에 입주할 것 같은데 대충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입주 물량이 지금 제로죠. 아니 미분양이 제로죠. 미분양. 잘 보세요.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없죠. 그런데 과거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미분양이 제로였잖아요. 그때 상투를 쳤어요. 이때 미분양 그 데이터는 없지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에서 살짝 돌아섰을 때, 그쵸? 이른 피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른 피크와 2023년도, 4년도, 5년도 이때의 피크와의 중간에 있는 계곡 있죠.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을 때, 미분양이 적을 때 딱 상투치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미 10월 달에 상투치고 11, 12, 1월 지금 3개월 연속 하락 중이에요. 실거래가는. 근데 아직 호가는 아직 안 꺾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호가가 중요해요? 실거래가가 중요해요? 실거래가가 중요하죠. 실제 계약한 게 중요하지. 호가는 100억을 부르든 1000억을 부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100억에 못 파는데 실제로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러 가면요. 이미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 나와 있어.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내 걸 사겠어요? 나보다 더 싼 게 내는 걸 보러 오겠어요? 집도 일단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자, 여러분들 상식을 깨셔야 돼요. 미분양이 없으니까 아파트 빠질 일 없다?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상투 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다?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투 치는 거예요. 과거 사례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다주택자야, 투기꾼이야, 작전 세력이야. 근데 입주가 막 많고 막 이럴 때는 내 거 팔아먹기 힘들어. 왜? 내 거 말고도 살 게 많어. 그런데 입주 물량이 없을 때는요, 내게 돋보이죠. 내게 귀해 보여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그냥 내놓으면 물건 집 보러 사람들이 많죠. 왜? 다른 데 집 보러 갈 집들이 없어.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투를 치고 슬슬 빠지다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는 거예요. 과거 사례가 그랬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안 빠질 때는 미분양이 없지. 근데 아파트가 꺾이고 나서 시차를 두죠. 시차를. 야, 6개월 전에 산 길동이 아저씨가 한 1억 손해봤대. 3개월 전에 산 소똥이 아줌마도 5천만 원 손해봤대. 어저께 샀는데 벌써 낮은 호가가 나와버려갖고 지금 약 오른데. 그럼 내가 지금 사면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청약하지 말아야겠다. 분양받으면 안 되겠다. 아니면 받았어도 포기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즉 미분양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약간 시간 텀을 두고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 이후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지 상투일 때 미분양은 없어요. 당연하죠. 꺾이고 나서 5% 3% 이렇게 빠졌을 때는 빠진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뉴스에서는 맨날 오른데 실거래가는 하락했어도.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늘어. 근데 이제 뉴스에서 떠드는 건 뭐예요? 실거래가보다는 호가를 먼저 떠들죠. 왜? 실거래가는 지금 1월 달에 실거래가 떠드는 게 11월 달 떠들잖아.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건 11월 달 거예요. 2달 늦어. 근데 주간 데이터는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근데 오늘 아마 오후에 2시 넘어서 나올 텐데 거기도 분명히 아직은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몇 개구 뭐 은평구나 뭐 노원구나 여기는 이제 뭐 2주째 하락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락한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하락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낮은 호가들이 자꾸 나오고 실거래가가 계약서 쓰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막 1억, 2억 올린 호가들 나 물건 내놓을게요. 안 팔려도 괜찮으니까 나 뭐 15억에 내놔주세요. 안 내놓으면
분녀회나 우리 부동산 아파트 카페에서 당신 불매 운동할 거야? 그러면 실거래가가 7억인데도 11억에 올려준다니까. 안 팔려도. 그래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해주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자,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 친다. 미분양이 바닥일 때 상투 친다. 그런데 지금이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미분양이 거의 없다.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러면서 블랙스완 얘기했죠? 임대 말소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4년짜리, 8년짜리. 4년짜리는 벌써 나왔고 8년짜리도 빠른 것들은 벌써 나와 있어요. 계속 쌓여. 근데 이 물량은 이제 언제나도 팔 수 있는 물량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이게 역전세 나타난 거거든요. 역전세. 2년 전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 자,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니까 역전세가 나죠. 또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역전세가 나죠. 여기 잠깐 입주 물량이 늘었을 때 여기 부분적으로 미분양 났었대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입주 물량 확 늘어나니까 여기서 미분양이 나죠. 시차를 둬요. 아니 미분양이 아니라 역전세난 나죠.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약간 시차를 두고 이때도 지역별로는 밑으로 내려간 데도 많대요. 그 다음에 이때 헬리오, 그 다음에 고덕 입주할 때 역전세난 났었죠. 특히 송파구 쪽 헬리오 막 5억, 6억에도 막 입주할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 뭐 3, 4억 이상 올랐지만. 자, 그리고 실제 사례로 지금 이건 제가 취합하는 400개 아파트로 1월달 것까지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9월달, 10월달에 다 꺾이고 있죠. 경기도는 더 심해요. 자, 이거는 제 데이터고 저는 전수가 아니라 표본을 추출한 거잖아요. 서울은 400개, 경기도는 110개 단지. 자, 그런데 전수를 조사한 거는 좀 늦어 나보다. 근데 전부 꺾인 거 보이세요? 이거 물가 반영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9월달 상투예요. 명목으로는 10월달 상투고요. 실질로는 9월달 상투예요. 저는 실질로 중요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과 고점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전국이 다 꺾였어. 특히 서울은 9월달에 꺾인 데가 많아요. 아직 안 꺾인 데 서남권은 다시 올라. 도심권은 또 박살 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다가 꺾였죠. 아까 좀 전에 제 데이터 경기도 봤어요. 세종은 1월달에 꼭지치고 지금 1년 내내 빠지고 있어요. 대구시는 3월달에 꼭지치고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광주는 아직도 안 빠져요. 자, 요런 차이점을 좀 아시고 87년부터 1, 2, 3, 4, 5라는 엘리어트 파동의 모든 파동 카운팅이 10월달에 끝났다. 이제는 8년 넘는 최소 8년의 조정이 온다. 박승종제는 3시전이라고 했지만 일단 8년을 하락한다. 조정은 상당히 길고 깊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아주 천천히 그냥 힌지 현상, 그러니까 추세 완화 패턴이죠. 천천히 굽다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안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래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상승률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10% 빠져도 10개 아파트 중에 하나가 10% 빠져도 1% 빠진 거야. 왜? 나머지는 제로니까. 0% 빠진 거니까. 평균을 내면 1% 빠진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거래 안 되던 아파트도 이제 하락 거래가 막 늘죠. 그러면 10개 단지에서 1개밖에 안 됐다가 10개 단지에서 3개 됐다가 5개 됐다가 7개 됐다 그러면서 하락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조심할 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87년 저점을 깬 IMF 때처럼 2014년, 15년 이 가격을 깬 뭐 8년 후 정도 되겠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돈으로만으로 샀으면은 뭐 반토막 나든 10분의 1토막 나든 그냥 살면 되지. 언젠가 또 오르겠지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대출이 많이 껴있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분은 은행이 기다려주질 않죠. 30% 빠지면 아마 전화 올걸요. 30% 빠지면은 뭐야, 내 돈이 하나도 안 남어. 10억짜리 샀는데 8억이 대출이고 내 돈이 2억이야. 그럼 30% 빠지면 7억이잖아요, 가치가. 그러면 그 집 팔아가지고 내가 1억을 더 물어줘야 돼. 그쵸? 2억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좀 조심하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통수 인사드리는 거 양해 바라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뭐야 얼굴도 안 까고 신뢰성이 없는데? 근데 얼굴 보면 신뢰성이 더 없어요. 별이 5개 막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빠이빠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풍악을 울려라. 네. 안 나와? 잠깐만요. 아닌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왜 소리가 안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스튜디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음악이 빠라빠빠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저만 안 날아가는 건지 방송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